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브를 진행하게 된 민용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지체 없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 자리 입장해 주세요.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밀수 연출한 유수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염정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식사도 하셨어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앉아주시죠. 거의 제가 이 자리에서 기받는 입장이 되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드는데요. 다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왠지 이 자리에 영화를 한 번만 보신 분들만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2번 이상 보셨다? 한 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혹시 3번 보셨다? 와.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4번 보셨다? 이거 동으로 보면 오늘 날 셀 것 같아가지고. 어떡해요? 또 근데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네 번 이상 보신 또 관객분들이 있는데, 약간 좀 이런 걸 직접 또 보게 되면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 친자식들도 4번은 안 봤는데, 저도 3번 봤는데.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2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정말 그 결말의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아서 그 쾌감이 정말 집에 갈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는데, 2번째 볼 때는 아까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묘하게 약간 파토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뭉클한 느낌이 좀 길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숙과 춘자 사이에 있었던 그 우정과 그 반복했던 과정, 어떤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더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알고 보니까 영화의 어떤 디테일들이 훨씬 잘 보이고 감정선이 잘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사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 2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하셨잖아요. 한 작품을 처음으로 같이 하셨는데, 일단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제 염정아 배우님과 처음 이제 작품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나쁜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직업적인 연출자로서 배우 염정아 님이라는 그 배우를 볼 때 일단 연기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리고 감독으로서 디렉션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배우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도 준비를 했다가 뭐 생각이 바뀌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할 때 어떤 눈치도 볼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분위기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우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순간 몰입과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이게 진짜 확확 변하셔가지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진짜 너무너무 완벽한 배우예요. 그 현장에 와서 대기하는 동안,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예열 시간도 너무 짧고, 그냥 툭 와서 한 예로 추석 연휴 때 저희가 좀 이렇게 쉬었다가 촬영을 재개한 장면이 있는데, 영화 보셨으니까 그 억척이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춘자의 일을 이제 같이 하자고 찾아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오케이 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쉬다가 오셨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 현장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현장에 나오면 좋은 건데, 너무 제가 빨리 오케이를 하니까, 아니 며칠 쉬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좀 더 찍어요. 근데 아니 뭘 더 찍어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외 바깥쪽으로는 엄진숙이라는 배역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실제로 되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해녀들 초반에 막 이끌고 막
다니면서 막 그 맛있는 거 막 사먹이고 막 산책하고 하면서 진짜 무슨 특공대장처럼. 그리고 제가 감동했던 것은 저희 영화 찍을 때 지방에서 촬영할 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극장가 진짜 어려울 때 발신 제한을 개봉했는데 그 조우진 배우가 출연한다고 사실 이제 전작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했다고 그 해녀들이 이끌고 그냥 다 영화 보러 또 단체 관람하러 막 가시는 거예요 막. 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은 밀수가 개봉해도 이렇게 여러 번 보시겠구나 유료 관객으로. 그래서 참 안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듣고만 있을 수 없죠. 네. 그렇죠. 이제 염정은 배우님도 갚아주십시오. 아니, 감독님과 처음 같이 하시게 된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승환 감독님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설렘이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그 제안을 주신 거에 되게 감사했었고 또 김혜수 선배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설렘이기도 하면서 부담이기도 했고요. 또 막상 현장을 가보니 역시 감독님의 현장은 준비가 완벽해서 정말 배우가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모든 배우들이 또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배우들이었고 진짜 나만 잘하면 이 영화는 무조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현장이었거든요. 예, 감독님의 스태프들도 정말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돼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연기할 때 굉장히 편했고 감독님이 제가 그 감독님의 디렉션을 잘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한 디렉션을 주세요. 못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어느 정도 내가 이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면 어느 현장에서나 제가 그렇게 다 잘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감독님의 디렉션이 그랬고요. 항상 명쾌한 답을 주셔서 정말 연기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그 군천이라는 가상 도시를 이제 배경에 둔 작품인데 원래는 과거에 그 군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 해녀들이 실제로 밀수에 참여했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좀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감독님께서 이제 작업에 이제 참여하실 의사는 없으셨다 정도를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모가디슈 촬영할 때 그 시나리오를 받아보시고 이 작품을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보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직접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가 그 강탈 영화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우정에 관한 이야기고 그것이 그리고 이 직업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 해녀들이 이런 범죄에 휘말려서 어떤 위기로 몰린다는 것이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해녀들이 이런 일을 벌린다라는 걸 영화에서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이건 처음 보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처음 하는 거지만 관객분들한테도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그 시각적인 요소들도 저를 좀 이끌었고 그리고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뭔가 벌리는 이야기라는 것이 저한테는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한번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주 좀 미숙하고 그때 지금과는 너무 다를 때여가지고 조금 그때보다는 좀 더 잘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일단 제가 안 가봤던 길이어가지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와닿는 게 일단은 여성 주인공인 영화를 과거에 만드셨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남성 주인공들도 굉장히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좀 병렬되어 있는 영화고 여성 투톱 영화라기보다는 여성 주인공들도 위시된 그 전면에 나와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해녀 같은 경우는 정말 춘자와 엄진숙이라는 두 캐릭터가 정말로 최전선에 나와 있고 두 캐릭터의 어떤 해방감이나
그런 마음들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영화를 본 이후에 해방감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 영화 메이킹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와 활기 같은 것들이 굉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연정아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난 필모그래피를 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또 여배우들이 정말 많았던 영화가 전작의 카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사실은 이렇게 또 많은 여배우들이 나온 영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여자 배우들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서로 간의 그런 공통의 어떤 직업을 연기하는, 그러니까 해녀라는 공통의 분모로 엮여있는 배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에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네. 이거는 정말 저희는 수영을 아예 해보지 않았던 배우가 몇 명 있었어요. 예. 해녀 역할을 하겠다는 배우들이 수영 자체를 안 해봤던 배우들이 재화도 수영 안 했었나요? 재화 씨 수영을 했고 경혜하고 보비. 예. 정말 수영을 좀 좋아했던 분이 우리 혜수 언니랑 준면 씨 요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것도. 근데 이들이 함께 수중 훈련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것을 해내는 데는 그냥 함께 있었던 힘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어떤 한 사람이 촬영을 한다. 그 사람만 물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나머지 해녀들은 늘 같이 있었어요. 예. 촬영이 끝나도 안 갔어요. 안 가요. 되게 다른 동료들의 촬영 끝날 때까지. 그게 정말 좋은 분위기 있는 촬영 현장의 특징이죠, 사실. 예, 집보다 현장이 더 좋았어요. 그때는 정말로. 이들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서 그냥 현장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아침도 거기서 먹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저녁도 거기서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무대 인사하면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무대 인사할 때 저희가 막 눈물이 터졌었는데 정말 저도 30몇 년을 연기하면서 처음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운 것이 이 해녀분들이 모이면 막 까르르까르르하다가 한 주에 좀 그렇게 막 붙잡고 대성통곡들을 하면서 그리고 왜 저래? 막 이러고 막 버스 안에서 울고 막 하고. 그리고 김혜수 선배님이 원래 촬영할 때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이분이. 되게 이제 좀 본인이 왜 안 드시냐면 자기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촬영할 때 막 입이 터지면 이거 자기 무너진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 영화 현장이 얼마나 좋았냐면 몇 끼를 다 드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정화 배우님이 언니 그만 보고 하고. 그러니까 김현 선배님이 자기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현장을 안 가요 배우들이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연배우님께서 어느 날 이제 다 하고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이제 촬영팀들 남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모니터 오셔가지고 막 분장을 지우면서 감독님 그리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네 그거 보니까 우리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들이 자신들이 현장을 좋아하니까 좀 저한테도 아마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 정도 팀워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부두라는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놀지 말고 우리 뭐라도 하나 남겨보자 해가지고 박정민 씨가 카메라를 잡고 핸드폰으로 유료 앱을 뭘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찍고 그랬어요. 예. 마케팅 팀이 되게 좋아했겠네요. 좋아하셨죠. 그리고 약간 집에 안 가시니까 약간 밥값이 오버되지 않았을까 제작비. 저는 남은 거 그래서 밥차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 너무 그리고
우리 현장이 이제 그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이자 해가지고 그 식판을 쓰는 게 유행이 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배우님이 막 또 배우들 동료들 그 식판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판 쓰자고. 언니가 썼어. 아 김현 선배님 썼어. 그래서 막 우리 식판 쓰고 막 하여튼 재밌는 기억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뭔가 계속 만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진지한 질문하니까 신뢰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약간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위기감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제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윌스 같은 경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 영화 안에서 여러모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감독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배우가 많은 현장은 처음일 것 같거든요. 남 현장을 놀러 가본 적은 있어도 내 현장에 이렇게 여배우가 많으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근데 단순히 그게 시각적이거나 아니면 그 영화를 찍는 어떤 방법론 안에서뿐만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배우분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어떤 현장이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영화들을 만들 때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상의를 항상 하면서 가죠. 그리고 막상 또 일을 하면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우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호명을 할 때 극중 인물의 이름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연배우님 같은 경우 저 우리 진수군요 뭐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여배우다 남배우다 이 개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그냥 이제 배우와 감독으로서 일을 하는 것 뿐이고, 다만 이번에 좀 특별했던 것은 배우분들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김혜수 선배님은 제가 그 연출부 인물 담당할 때 제가 그 저 김혜수 선배님하고 일을 처음 했었거든요. 옛날에 닥터 K랑 네, 제가 조수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대상이었죠. 근데 그 하는데 뭐랄까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좀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 배우들하고 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남자 배우들하고 할 때는 막 술 한잔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그 생기는 그 어떤 그 마초들의 그 막 그 짐승들의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 오히려 그리고 이게 아마 특별한 조합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끼리 서로를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런 씬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보신 그 마지막에 다방에서 그 이제 그 모든 실체가 까발려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하고 숙소에서 같이 만든 씬이에요. 그러니까 연배우님하고 그 김 선배님하고 두 분이 막 연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타이핑해가지고 다시 구성해서 만든 장면이거든요. 따귀 때리는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만드는 재미가 약간 소꿉장난하듯이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 배우들끼리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진짜 막 세상 큰일 난 것처럼 막 인상 쓰고 막 이게 될까 뭐 막 이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바꾸면. 근데 막 아니 뭐 이렇게 해보지 뭐 막 이게 좀 편해서 그런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진숙과 춘자가 서로 간에 그 뺨을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전 그 장면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두 번 볼 때마다 와 소리가 마음속으로 나왔는데, 이제 남들도 같이 영화를 봐야 되니까 겉으로는 지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힘껏 질렀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와 이렇게 스피디하고 담백하게 이런 장면을 여자 둘이서 이렇게 정말, 물론 제가 뺨 때리는 거 좋아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담백하게 찍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장면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배우분께서 굉장히 서로 간의 합의를 보고 상의를 해서 만든 장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들었을 때 이 영화는 굉장히 배우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영화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제 염정아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장면이 또 어떤 장면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따귀 때리는 장면도 진숙의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오해가 풀리는 씬, 그 씬이 마음에 많이 남는 씬이에요. 그 씬을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고,
춘자와 진숙이 서로에 대한 오해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씬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씬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좋아하는 씬이기도 하고, 또 장면으로 치면은 춘자와 진숙이 물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하고 상승하는 정말 멋진 장면. 컷이요. 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 진숙과 춘자 사이에 화해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대사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춘자가 너 나 모르냐? 라는 대사를 다시 앞에 갈 때는 내가 너 뭐 배신하든 말든 너 네가 나 아냐?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는 약간 좀 네가 나를 그렇게 몰랐냐? 라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두 번째 볼 때는 그 장면들이 묘하게 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연기를 하실 때도 그 캐릭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장면 찍고 나면 좀 여운이 많이 남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는 내내 제가 진숙으로 앉아있는 그 시간 내내 너무 춘자한테 미안해서 춘자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춘자가 너 나 모르냐라는 말을 할 때까지 나는 왜 쟤를 모르고 있었을까. 예, 다 미안한 거예요. 심지어 나는 얼마 전에 저 이계장도 만나고 내가 다 예, 그때 감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눈물이 막 진짜 막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께서 그 염정아 배우님이 진숙과도 좀 닮은 면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숙과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닮은 점이 있고 차이가 있다, 이걸 한번 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진숙이는 조인성이 닮은데. 뭔가 진숙이 가진 그 멋짐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 이타적인 마음은 조인성이가 닮았어요. 아니 그 실제로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되게 리더십도 강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막 저희 이제 가장 가까운 경험이 요즘에 이제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챙기세요. 이게 어디 뭐가 묻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에서 연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제 그 식혜 만드는 거에 자신이 밥알로 이렇게 빙이 돼서, 근데 막 이번에도 막 그 식혜 만드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린다는 거 저 요번에 알았거든요. 근데 막 해가지고 또 식혜 만들어서 막 와서 막 돌리시고 그렇게 주변을 챙기세요. 근데 그게 오후 3시 반 정도가 지나가면 급격하게 그 체력 저하로 그게 이제 오후 3시 반이 지나면 이제 점점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 그 전까지는 정말 엄진숙 그 자체인데. 제가 급하게 몰입했다가 급하게 빠져나오는 스타일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일맥상통하네요. 네, 감독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밀술 같은 경우 이제 가상의 도시를 아까 주무대로 이제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 같이 오는 약간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배경에 둔 한국형 웨스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현악의 구도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그 현악의 경계를 좀 이상하게 지워버리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응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화 재밌는 게 결국 해녀라는 소재를 가지고, 또 제가 한 가지 그냥 또 밀어붙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서해 바다잖아요. 동해가 아니라. 그 웨스턴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나를 더 들어가서 보통 웨스턴 무비를 보면 무법자 같은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를 무대 인사를 데리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결국 그런 수 없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바로 상어죠, 상어. 네. 그러니까 이 상어가 갑자기 바다에서 출몰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서스펜스가 확 올라오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에 이 상어가 정말 카타르시스를 해결해준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어를 쓸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시점부터 고안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웨스턴의 느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어떤 그 수정주의 서부극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처음부터 뭐 그런 걸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근데 아마도 음악의 영향이 좀 크지 않는가 싶어요. 그 장기하 음악 감독이 만든 후반부에 이제 그 기타 리프로 이렇게 만드는 웨스턴풍의 음악이
아마 그런 이제 분위기를 완성을 해주니까 그 해녀들이 마지막에 그 뱃머리로 쫙 올라올 때 총을 들고 올라오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진짜 멋있죠. 네, 그게 아마 장기하 음악 감독의 영향이 그 공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상어에 대한 것은 이거 취재를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그 해녀분들이 상어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특히 서해에서. 그리고 그 실제 그 다리 깨물리고 한 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 근데 상어한테 왜 물리냐면 이거 좀 약간 좀 이제 비극적인 얘기인데, 그 해녀분들이 물질하러 들어갈 때 이 생리 때도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쉬어야 되는데 이제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뭘 킬라고 들어갔다가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그러니까 억척에도 사실은 그래서 물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끔 여름에 그런 그 뉴스들이 뜨곤 하는데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쓱 지나가는 기사를 보니까 뭐 한국에 저런 뭐 식인 상어가 있어 뭐 이게 이제 낯서실 수도 있는데, 실제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조금만 기사 검색해 보시면 상어 사고는 굉장히 흔한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게 그 해녀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게 그런 그 상어를 만날 때 공포가 좀 되게 크고, 그리고 그 시기가 있어요. 뭐 9월달 뭐 요럴 때 이제 그 물 때가 바뀔 때 그 상어들이 온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게에 찔리고 하는 것들, 그 찔리면 그거는 이게 바로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독이 빠질 때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 해녀분들 보니까 막 그 성게에 찔린 상처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물속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무리 내가 이게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나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 상어를 통해서 그런 이걸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끌어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에서 악을 응징할 때 마지막에 인간이 그걸 복수를 했다면 영화가 조금 더 어떻게 그냥 뭔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이 처치해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카타르시스가 훨씬 올라온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박정민 씨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이제 배우님께 하나 더 여쭤볼까 하는데요. 영화 초반에 보면 그 최연 씨가 부른 그 앵두란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영화가 호쾌하게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연정아 배우님이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로 치면 진숙이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 뱃머리에 앉아있죠. 그 앵두라는 노래 이제 흥얼거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또 역시 배가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장면을 슬로모션으로 이어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 음성이 보이스오버 돼서 굉장히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BGM이 아니라 그 배우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영화의 어떤 배경음처럼 흘러가거든요. 그때의 정서가 굉장히 좋은데, 그 위에 이제 춘자라는 캐릭터가 역시나 이 노래를 따라 부르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 노래는 처음에 영화의 주제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의 주제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반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감독님이 먼저 사전에 선곡했다라는 걸 각본에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노래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그걸 내가 내 톤으로 부르려고 하면 이게 그냥 우리는 본입자니까 저렇게 불렀구나 하지만 배우자는 굉장히 오만 가지 톤 앤 매너를 많이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뭘 딱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미 촬영을 많이 진행하고 난 후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던 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진숙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씬이 어느 장면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었거든요. 어디에 들어갈지, 그죠? 편집에서 감독님이 거기에다 넣으신 건데, 진숙과 춘자가 함께 있었던 어린 시절 항상 들었던 음악이고, 우리가 좋아했던 음악이고, 늘 둘이 흥얼거렸던 음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춘자가 다시 군천에 온 걸 보고, 제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 배 위에서 옛날 생각을 했던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했건 그냥 흥얼거리면서 나온 노래예요. 예. 그래서 그냥 진수이가 부르는 음악 노래. 예. 저는 뭐 노래를 특별히 잘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근데 사실 그때
굉장히 또 목소리가 정말 좋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뭔가 음반 같은 게 나와서 포함돼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를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부터는 약간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벌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그때 손을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되게 어렵네요. 그럼 저 위에 지금 손을 굉장히 강렬하게 뻗어주시는 이제 흰색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정말 재미있게 잘 봤고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엄진숙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얼굴에 체면이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뭔가 좀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뭔가 포기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쩌면 이 사람이 장녀라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상당히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배우님도 감독님도 두 분 모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배우님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진숙의 단단함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던 것 같고요. 진숙은 엄마 없이 아버지랑 동생이랑 이렇게 지냈는데 뭐 집안 살림도 혼자 다 했을 거고, 그러던 와중에 춘자도 들어오고 장돌이도 들어와서 그들까지 다 케어하고, 그러면서 우리 해녀들이 먹고 살 것들까지 다 걱정하면서 늘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살아온 약간 책임감 강한 그 마을의 리더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단해져 있는 진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진숙을 이해하는, 이 영화 속의 진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물들을 이해하는 데는 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70년대에 지방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실제로 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제한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꿈을 꾸기보다 여성들이 일정 정도 그 교육을 받으면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몇 가지 직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좋은 집안에 빨리 결혼을 가서 그냥 빨리 이게 스스로 살 길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 좋은 집안에서 털을 잘 닦아가지고 또 친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진숙은 보면 그 어머니의 부재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보면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자기 동생보다 훨씬 더 야무진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도 그래서 진숙한테 뭔가 기대고 있고. 근데 진숙이 이렇게 강해진 것은 원래 타고난 어떤 그녀의 성향이랄까? 왜 우리가 매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뿜어내지 않더라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 진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해요.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그러니까 진숙만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숙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는 뒤집어 투탑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진숙과 주변에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춘자와 진숙의 관계는 친구에서 약간 선을 넘는 관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김혜수 선배님은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연배우님은 어머 징그럽게 무슨 얘기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만 해도 징그러 죽겠네 뭐 이러셨고, 그리고 장도리도 진숙을 좋아해요,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진숙한테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게 옥분한테 간 거죠. 그리고 이계장도 사실 진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계장을 만난 다음에 이계장이 그 진숙 앞에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 바지춤을 이렇게 벨트를 매는, 그러니까 바지를 막 바지 안으로 옷을 넣어요. 밀고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계장도 사실 그 진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숙은 오히려 모두가 자기를, 그러니까 누구 하나에서 그러니까 진숙은 사실 되게 모두의 시선을 받으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브레시다벌적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가 그 영화가 맞나? 비밀 대방출 이렇게 우리 준비하면서 했던 얘기들 뭐 이런 게 지금 방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받아볼까 한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맨 위쪽에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연기 톤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찌마리 이후로 이렇게 좀 자기적인 톤을 이제 만드신 거는 오랜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만드신 의도하고 아까 맨 처음에 배우님이나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 연기 톤에 관해서, 디렉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디렉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연기하는 게 얼마나 어떤 생각으로 임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연기 톤은 이 영화가 가진 그 70년대를 회고하는 느낌? 이 음악을 쓴 것처럼 이때 당시에 70년대의 정서들을 재현해내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직접적인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연기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분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일관된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는데, 영화 속에서 인물을 구축할 때 항상 일관성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저는 사람이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 저와, 그 다음에 이 무대 뒤쪽에 저와, 집에 들어가서의 저와, 사무실에서 다 달라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뭔가 틀에 가둬놓지 않고, 좀 이 영화는 화로처럼 모두가 다 날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반응들 많이 보는데, 특히 그 춘자가 초반부에 막 펼치는 그런 좀 이 오버톤의 연기는 미리 계산이 된 거였어요. 왜냐면 그 뒤에 보면은 그녀가 이 진심을 보이는 이 몇 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발을 벗는 것도 비슷한 행위인데, 사실은 그 춘자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위장된 연기를 하면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그것이 후반부에 그녀의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저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은 아마도 뭐 권상사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네, 뭐 장도리로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지켜볼 때 이번 영화는 제가 좀 어떤 틀에 가둬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들을 다 자유롭게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펼치는 연기를 저 스스로 즐기는 게 되게 좋았고, 그 순간이, 만약에 이 영화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베를린이나 뭐 모가디슈 같은 톤에 좀 이렇게 나운 톤으로 가는 영화라면 아마 이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잡아놓고 이렇게 앙상블을 맞췄겠죠.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 이 다음 상황이 예측되지 않는 진행으로 이 흐르는 영화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예측도 좀 하기 힘든 걸 원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에 걸맞는 연기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취향에 따라서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취향에는 되게 즐길 만한 연기였습니다. 감독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진숙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약간 유치하면서 가잖아요. 저는 연기하기 그래서 힘들었던 씬이 그 거짓말하는 씬이요. 그 이계장한테 막 가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다방에서 옥분이를 때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장도리가 지금 다 죽이러 갔다고, 어쩌면 권상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다이아가 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씬들이 저는 진숙의 톤을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찍었던 씬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거짓말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분을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좀 이번에는 앞쪽에 하고 뽑아볼 겁니다. 여기 앞쪽에 계시는 약간 제 입장 오른쪽에서 보이는 맞습니다. 저기 한 5번째 줄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감독님. 제가 드릴 질문이 원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진숙이 방향키를 잡을 때 굉장히 떨면서 그 키를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어쩌면 진숙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다른 선장은 진부로 이미 그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을 거고 진숙은 어쩔 수 없이 해녀가 될 수밖에 없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연기하시면서도 이런 뒷배경이나 설정 같은 거를 고려하셨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 작중에 생년월일이 등장한 게 장도리랑 나이가 등장한 게 권상사밖에 없는데 다른 인물들의 나이나 생일도 정해주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나이는 사실은 금기어였어요. 그리고 일단 그 방향 키를 잡는 것은 이제 그 배우분께서 대답을 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올까 참 조마조마했었는데 저도 몰라요, 이분들의 나이를. 호적상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영화 배우 스타들은 나이가 무의미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극중 배역도 그렇고. 우리가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박제되는 어떤 그 순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역사가 그 안에 탁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뭐 그걸 또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진구가 안 죽었다면 진구가 배를 물려받아서 선장이 되고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진숙은 해녀들과 이제 계속 물질을 했을 거고,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키를 잡았을 때 떨림은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예, 아버지의 배를 장도리한테서 찾았잖아요. 그 떨림이죠. 뭐. 네, 아마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네. 이번 사이드에 계시는 분을 한번 저기 검은색 모자 쓰고 계시고 손에 뭔가를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보는 내내 머리 입에 침이 계속 다 말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촬영하실 때 굉장히 이제 호흡이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배우님께는 내가 생각해도 이번 씬 좀 잘 나왔다 라고 하는 타이밍이랑 감독님께서 이거 좀 죽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타이밍이랑 일치하시는 횟수가 더 많으셨는지가 그냥 궁금해요. 감독님이 그 오케이를 쉽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나오셨으니까 오케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좋아야 오케이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배우의 해석과 연출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지 않았나요? 하면서 찍고 같이 좋아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특히 물속에서의 장면 같은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점들이 그냥 명확하게 딱 보이는 샷들이 많아서 그 일종의 무슨 약간 어떤 때는 스포츠 경기처럼 막 기록 경기 이렇게 막 어떤 그 우리가 목표란 어떤 기록을 돌파했을 때 막 희열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저도 그게 좀 희한했어요. 되게 그런 수조 촬영할 때 되게 막 박수도 많이 나왔었고 만들 때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랬어요. 저희가 혹시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이건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저기 제 왼쪽 기준에 지금 약간 손을 잠깐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모자하신 분 계시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영화 4번 볼 때 손들었던 일동인데요. 영화를 4번 보니까 다 다르게 느껴졌고 그만큼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까 따기 때리는 장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칼 겨누는 장면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 제가 여성 영화로서 보고 싶었던 1부터 10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 칼 겨누는 장면에서 비하인드라든지 진수의 감정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작 제가 그 춘자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그걸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해주기를 바랬을 것 같고 근데 와서 춘자가 계속 뭐 나 못 믿냐 막 이러면서 뭐 계속 아버지 뭐 저기서 배를 찾아서 뭐 어쩌저쩌 나불나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순간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었어요. 예. 이게 저 촬영 김혜수 선배님의 촬영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년심판 촬영을 이제 하다가 이렇게 좀 늦게 합류를 하셨고 우리 해녀들은 조금 미리 그러니까 진숙과 다른 해녀들은 미리 출발이 좀 며칠 빨라가지고 호흡이 좀 어느 정도 맞은 상태에서 우리 그 김혜수 선배님이 좀 부담을 가지시고 되게 중요한 장면을 그냥 바로 딱 투입이 되셨죠. 근데 너무 호흡들이 잘 맞아서 저는 굉장히 와 어렵겠다 싶었는데 진행이 좀 잘 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때 원래는 제가 약간 좀 석양이 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실제 현실적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테스트 막 몰아붙이다가 결국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 밤장면으로 하게 된 건데 근데 약간 그 필름 노아르 분위기도 나고 그렇죠. 뭐 기억나는 것은 그 진숙이 칼을 딱 겨눌 때 칼날이 좀 차가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조명이 이렇게 딱 좀 칼이 비쳐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촬영 모두가 초반이라 이제 호흡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명 설치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진숙님께 칼을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약간 진숙님도 자기 연기하기도 지금 바쁜데 막 이렇게 조명까지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하여튼 모든 걸 다 되게 잘 맞춰가지고 저런 장면이 은근 어렵거든요. 막 블로킹도 많고 막 이래서 그리고 마이크 거리 재고 막 이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막 작용하는 게 많아서 되게 어려운데 그날 장면 찍고 그러니까 좀 약간 탄력이 되게 많이 확 붙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맹룡해운 안에서 뒤에 막 난리 나고 하는 것도 그 초반에 찍었거든요. 촬영 초반에. 그때 톤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하여튼 그때 참 그 김혜수 선배님 그걸 부러워하셨다. 그 진숙이 딱 걸어올 때 그 고속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 진숙한테 고속 걸린다고. 그럼 부러워할 만하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 고속 걸어줄 거냐고.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제 질문은 못 받은 상황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인사를 두고 이제 마지막 이 집을 끝내보려 합니다. 그 나름대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을 아니었나 싶은 게 모두가 진흙을 좋아했다라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됐고 그걸 염정아 배우님은 약간 정말 싫어하셨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장도리가 아니라 네, 권한사였다라는 또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감독님부터 차례로 마지막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오늘 그 지금 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 가지는 제가 무슨 언론 인터뷰 때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 누구 뭐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그 밀수 아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 언급이 안 된 건데 우리 영화 보면 제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그 우리 배우들과 그 카드 크레딧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의 그 이름들이 다 자기 손글씨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화 마무리할 때쯤에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이 영화가 모두 이렇게 모두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각자가 주체적으로 만든 영화다라는 기분을 갖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왜 그 시간을 설명하거나 뭐 공간 설명하는 그 손글씨는 강혜정 대표의 손글씨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영화의 그 각자의 이름으로 새겨 두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밀수는 현장도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더니만 무대 인사도 그랬거든요. 근데 GV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